SK 하이닉스의 ADR 공모에 청약 수요만 약 260조 원이 몰렸습니다. 공모 물량의 7배, 조달 전망은 약 37조 원. 숫자만 보면 이건 완전한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돈이 이렇게 몰렸다는데 왜 SK 하이닉스 주가는 고점에서 30% 넘게 빠졌을까요? 월가는 사고 싶다는데 왜 기존 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뉴스는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제 판단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번 SK 하이닉스의 ADR 뉴스는 호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이 흥분해서 따라붙을 뉴스는 아닙니다. 이건 상승 확정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SK 하이닉스에 새 가격표를 붙이는 가격 검증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착각하면 7배 청약이라는 좋은 뉴스에 들어가서 가장 비싼 가격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7배 청약은 수요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의 보증서는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청약률이 아닙니다. 공모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스닥 첫 거래에서 그 공모가를 시장이 지켜주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은 SK 하이닉스 ADR 뉴스 하나만 설명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새로운 글로벌 재평가의 입구에 서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 뜨거워진 AI 반도체 랠리에서 마지막으로 큰 돈이 몰리는 가격 검증 구간에 들어온 걸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뉴스의 겉면만 보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7배 청약, 260조 원 수요, 37조 원 조달 전망, 나스닥 거래,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 기술 전문 펀드, 국부 펀드,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호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다른 숫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하락. 이 두 숫자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 돈이 SK 하이닉스를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고점에서 30% 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돈이 몰렸는데 왜 주가는 빠질까? 좋은 뉴스인데 왜 시장은 불안할까? 월가가 산다는데 왜 개인은 따라붙으면 위험할까? 먼저 뉴스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약 대금 기준으로는 약 17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에 달하는 수요가 몰렸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걸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260조 원을 실제로 조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이 나도 사고 싶다고 줄을 섰다는 뜻입니다. 실제 조달 규모는 공모가가 어디서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사 기준으로 7월 8일 SK 하이닉스 종가인 207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조달 규모는 약 2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글로벌 기관이 이렇게 몰렸으면 주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월가가 사고 싶다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당합니다. 뉴스 제목은 수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가는 가격을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좋은 뉴스에 들어가서 나쁜 가격을 잡습니다. 청약률은 인기입니다. 공모가는 가격입니다. 상장 후 거래는 검증입니다. 인기가 높아도 가격이 비싸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반대로 처음엔 흔들려도 시장이 그 가격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진짜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SK 하이닉스의 ADR 뉴스의 핵심은 7배 청약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월가가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하는 건 확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월가가 얼마에 사느냐, 그리고 그 가격을 다음날 시장이 인정하느냐.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질문입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고 좋은 회사냐 아니냐는 이미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핵심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관들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좋은 회사를 지금 가격에도 살 수 있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회사니까 좋은 주식이다. 아닙니다.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가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겁먹고 있을 때 좋은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면 좋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좋냐 나쁘냐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은 너무 늦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SK 하이닉스에 새로 붙는 글로벌 가격표가
국내 시장에서도 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7배 청약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양쪽 논리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먼저 낙관론부터 보겠습니다. 낙관론자들이 보는 SK 하이닉스 ADR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한국 반도체주에서 글로벌 AI 반도체주로 재분류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ADR은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프트,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더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그동안 미국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사려면 한국 시장을 통해 접근해야 했습니다. 물론 내국인도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에 ADR이 생기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 글로벌 테크 펀드, 장기 투자 펀드, 국부 펀드가 훨씬 쉽게 SK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 버튼 하나가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 풀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풀이 달라지면 비교 대상도 달라집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코스피 대형주, 국내 반도체 기업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같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구조는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GPU이고 TSMC는 파운드리이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경쟁사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머릿속에서 SK 하이닉스가 한국 대형주로만 보이는 것과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ADR 상장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자금 접근성이 좋아진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한국 본주의 저평가가 풀릴 수 있다. 네 번째, 월가 장기 자금이 들어오면 수급 기반이 넓어진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SK 하이닉스 ADR은 분명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벤트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살아있고 HBM 수요가 유지되고 실적이 따라온다면 이번 ADR은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의 천장을 높이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상을 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낙관론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 가격이 가장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비관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요는 강한데 가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 25일 298만 7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종가는 207만 6천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약 30.5% 하락입니다. 이걸 단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은 이미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했고 이제 그 기대를 실제 가격으로 검증하는 중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가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나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의 주가가 빠진다는 건 시장이 가격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가격은 다릅니다. 실체와 주가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체가 하루아침에 나빠진 건 아닙니다. HBM 공장이 하루 만에 멈춘 것도 아니고 AI 수요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가 30% 빠졌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실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대와 가격 사이의 간격을 다시 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모가가 중요해집니다. 공모가는 그냥 발행 가격이 아닙니다. 공모가는 월가가 SK 하이닉스에 붙이는 첫 번째 글로벌 가격표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모가가 강하게 정해지고 상장 첫 거래에서도 그 가격을 지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가가 SK 하이닉스를 높은 가격에서도 인정했다. 이 경우에는 ADR 상장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재평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모가가 기대보다 낮게 정해지거나 상장 첫날부터 ADR이 밀리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요는 많았지만 결국 기관들은 싸게 사려고 했다. 7배 청약은 인기였지만 가격을 지켜줄 힘은 부족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7배 청약이라는 숫자는 단기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뉴스를 단순 호재로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ADR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 신호가 아니라 가격 검증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큰 기대를 반영했고 이제 시장은 얼마에 살 것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뉴스의 앞면만 보는 겁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배 청약, 260조 수요, 37조 조달, 월가 참여, 나스닥 거래. 그런데 뒷면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하락, 공모가 미확정, 상장 직후 가격 검증, 본주와 ADR 가격 차이, 차익 실현 가능성, 외국인 수급 확인 필요. 뉴스의 앞면만 보면 흥분합니다. 뉴스의 뒷면까지 보면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뉴스에서 기준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 오른다의 구간이 아니라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가격을 인정하느냐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돈은 말이 아니라 발자국으로 남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진짜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SK하이닉스 ADR 뉴스를 세 부류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규 진입자. 지금 SK하이닉스를 새로 사려고 보는 사람이라면 7배 청약이라는 숫자만 보고 바로 따라붙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뉴스가 나온 직후의 흥분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청약률이 높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주가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첫 거래 가격 방어입니다.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ADR이 나스닥 첫 거래에서 공모가를 지키는가?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7배 청약이라는 숫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가격을 인정하는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기다리면 일부 상승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놓친 수익보다 잘못 잡은 가격이 더 무섭습니다. 놓친 수익은 다음 기회가 있지만 고점에서 잡은 가격은 계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청약률을 사는 게 아니라 가격 방어를 확인한다. 이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미 보유한 사람. 이미 SK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사람은 7배 청약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고점 대비 30% 하락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유자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ADR과 국내 본주가 같이 버티는가. ADR은 강한데 국내 본주가 약하다면 국내 수급 부담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ADR도 약하고 국내 본주도 약하다면 이벤트 이후 차익 실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ADR이 공모가를 지키고 국내 본주도 같이 버티고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온다면 그때는 보유자 입장에서 조금 더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돈의 발자국이 찍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유자는 뉴스 제목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의 체력을 봐야 합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건 공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가 무너지고 ADR이 밀리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건 실체입니다. 공포와 실체를 구분하는 게 보유자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단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는 이 뉴스를 호재 매매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변동성 매매입니다. 공모가, ADR 첫 거래, 국내 본주, 환율,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이벤트에서 기준 없이 들어가면 하루 사이에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가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ADR 첫 거래가 공모가 위에서 시작해서 버티는지. 둘째, 국내 본주가 ADR 흐름을 따라가는지. 셋째,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순매수로 이어지는지. 이 세 개가 같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도 강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깨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흐름은 경고입니다. ADR은 첫날부터 밀립니다. 국내 본주는 공모가를 의식하며 약합니다. 외국인은 본주에서 차익 실현합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약합니다. 이러면 7배 청약이라는 좋은 뉴스가 있어도 단기 주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니까 산다가 아니라 좋은 뉴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확인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 공모에 청약 수요 약 260조 원이 몰렸습니다. 공모 물량의 7배입니다. 조달 전망은 약 37조 원대입니다.
이건 분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분명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글로벌 기관들이 SK하이닉스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 AI 반도체 대표주로서 SK하이닉스의 존재감이 다시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좋은 뉴스 다음에 더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에? 그 가격도 인정할 만큼? 상장 후에도? 외국인 수급이 따라올 만큼? 국내 본주가 버틸 만큼?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7배 청약은 그냥 인기 투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명확합니다. 이번 뉴스는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이번 뉴스는 확인 버튼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ADR 첫 거래에서 공모가 방어를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ADR과 국내 본주가 같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단기 투자자는 이걸 호재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이벤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통으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7배 청약이 아니라 가격 방어입니다. 월가가 샀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월가가 산 가격을 시장이 인정하느냐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SK하이닉스는 한국 반도체주를 넘어 글로벌 AI 반도체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7배 청약은 단기적으로 너무 뜨거워진 기대를 보여준 숫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인데 시장 반응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에서 우리가 가져갈 문장은 하나입니다. 7배 청약은 수요의 증거지만 주가 상승의 보증서는 아닙니다. 진짜 신호는 첫 거래 이후에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돈이 몰린 건 맞습니다. 월가가 관심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 AI 반도체의 장기 그림이 살아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라 가격표를 확인할 때입니다. 시장은 지금 SK하이닉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이 가격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7월 10일 나스닥 첫 거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13일 정규 거래 전환 이후에도 가격이 버티는지에서 나옵니다. 뉴스는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뉴스는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SK하이닉스 뉴스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7배 청약은 새로운 재평가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너무 뜨거워진 AI 반도체 랠리의 가격 검증일까요? 답은 청약률이 아니라 가격 방어에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호재로 봅니다. 하지만 추격 신호로 보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가격표로 봅니다. 그 가격표를 시장이 지켜주는 순간 그때부터 SK하이닉스의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